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위문복의 위트 차트 퀀트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 위문복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장세가 흔들림이 있지만 대세 상승으로 강한 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고, 네.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4월 초반 상황은 말씀하신 것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지선들을 좀 이탈한 상황이겠죠. 현재 상황부터 좀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단기 전망이 틀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2년 동안 주장했던 거는 아직은 유효합니다. 네. 그때 근거로 삼았던 게, 그러니까 2년 전에 1644까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1700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1900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36개월 이평선입니다. 모든 전제는 36개월 이평선을 가지고, 볼린저 밴드라든지 파라볼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했는데, 항상 그 대전제는 36개월 이평선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대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죠. 말씀하신 이제 36개월 이동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3년치의 평균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차트 봐주십시오. 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91년부터 차트를 갖다 놨습니다. 분홍색 선이 36개월, 즉 3년 이평선이고요. 이 3년 이평선은 저는 제가 명명하기로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개월이란 지표가 왜 하필이면 36개월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60년 동안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 기법에 의해서 나온 우리 코스피의, 즉 증권 거래소의 순환 주기 가 36개월입니다. 그래서 36개월 선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이 살아있을 때와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떤 36개월 선과의 관계가 있었나를 보면, 일단 분홍색 선은 36개월 선이 지켜지면서 상승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92년대도 마찬가지고요. 99년도 IMF 이후에도 36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2004년도 이라크전 하면서 2003년도에 바닥 찍고 500에서 2000을 가는 요 장에도 2004년도에 차이나 쇼크일 때도 5개월 연속 빠지다가 36개월 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2009년도 10년도에 1500, 1700을 한 1년 동안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년 전에 유럽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마우스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 그럼 대세 꺾였을 때는 어땠냐 하면 96년도에 840이 깨지면서 IMF가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 국면인데요. 2000년도에도 깨지면서 9.11 테러가 왔었고요.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2000 찍고 밀릴 때도 1600선, 1500선에 있던 36개월 선이 깨지면서 서프라임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 동안 보면 한 번도 안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36개월 선이 깨지지 않는 한 상승장은 유효하다. 물론 이동평균선의 기법상 종가 기준입니다. 지금 깨져 있죠. 1910포인트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1936선 정도 됩니다. 즉 한 20, 30포인트 정도 깨져 있지만 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서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안 좋았을 때 어떤 두 가지 국면이 있었는데, 96년도에 보면 이게 이제 840 네크라인이거든요. 요 네크라인을 깨지면서 36개월 선이 꺾이면서 IMF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시장이 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프라임입니다. 2000 넘고 나서 3년 선이 깨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900포인트까지 빠지는 급락장이 왔었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안 좋은 국면 두 가지였지만 지금 최근 3년 동안 보면 한 번도 안 깨졌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2010년도에 서프라임 이제 바닥 찍고서 900에서부터 이제 올라올 때인데 36개월 선을 1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때 어떤 국면이 있었냐면 북핵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80포인트가 빠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월 중에 깼습니다. 예. 지금처럼 월 중에 깼죠. 그렇지만 월 말에 이때도 제가
아직은 종가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켰습니다. 안 깨졌죠. 양쪽이 다 똑같은 그림이네요. 네, 똑같은 그림인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장중에 이렇게 깨졌을 때와 몇 달 지나고 났을 때 보면은 안 깨진 거다. 즉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월중 진행 상황에서는 예단하지 말자. 저는 지금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 서프라임 때인데 이때도 보면 2200을 넘고 나서 600포인트가 폭락을 합니다. 이때가 제가 한경에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이때도 제가 주장하기로는 이건 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686이라고 말했다가 한 40포인트가 틀리면서 지금처럼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때 보면 마우스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때도 꼬리 달고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 초에 개파락으로 40포인트가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월말에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안 깨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입니다. 작년 12월 달, 7월 달입니다. 이때도 깨졌다가 지켰고, 이때도 깨졌다가 지켰고, 이때도 깨졌다가 지켰지만 결국은 와장창 깨지면서, 확실히 깨지는구나. 그러면서 1400, 1200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월말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었는데,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꼬리 달고 올라가서 오히려 양봉을 나오면서 2000을 넘는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고민이 됩니다. 지금 과연, 어떤 장기 침체 국면의 시작이냐, 아니면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월중에 깼다가 많은 그런 어떤 속임수 패턴이냐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제 대전제는 36개월 선이 지키는 한 저는 강세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가까지 기다려보자. 1936포인트가 이번 달 말에 지켜지고 물론 다음 달에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세를 좀 판단하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개월 이평선, 이제 월봉상의 36개월이니까 3년치인데요. 이게 장기적인 우리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했다는 거고요. 이번에도 지금은 밀려 있는데 어쨌든 4월 말 종가를 한번 기대하면서 그때 다시 좀 판단을 해보시자고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진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나마 이제 개별주들 또 신정부의 정책으로 이제 코스닥이 잘 가다가 코스닥이 이번에 또 하락폭이 큽니다. 코스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이런 논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6년 동안, 66년부터 82년까지 16년 동안 1000포인트에서 놀다가 지금 14,000포인트거든요. 99년에 10,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16년 만에 10,000포인트를 넘었는데 그 와중에 87년 블랙먼데이가 됐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시장이 잘 가다가 중간에 한번 확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런 게 뭐냐면 대세 상승 국면 중에서도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차트를 깨고 그런 것을 어떤 지난번에도 데포르마숑 즉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코스닥도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잘 오르다가 한번 확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신용도 털리고 담보 부족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어떤 악성 매물들이 이제 손바뀜이 되면서 그런 국면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도 제가 몇 달 동안은 코스닥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와장창 무너져 있는 마당에 장기 추세를 한번 코스피에 대입했던 것처럼 대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네.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아까 분홍색 선은 36개월 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120개월 즉 10년 이평선입니다. 우리 장기 차트를 연구하다 보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코스피가 IMF 때 277까지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고 왜 또 2008년도에는 900을 깼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여기 차트에는 없지만 이 300선 밑에서는 어떤 선이 지나가고 있냐면 이 당시로서는 최장기 이동평균선인 35년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5포인트를 주장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720까지 올 거라고 그랬는데 1000까지 넘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선은 뭐냐? 2004년도에 서프라임이라 중국 차이나 쇼크일 때 5개월 동안 빠지면서도 10년선과 3년선이 동시에 지지가 되면서 이런 폭등장이 왔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10년 이평선입니다. 와장창 무너지면 10년선까지 빠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즉 10년선과 3년선은 정비열 국면이라서 여전히 메가 트렌드상으로는 상승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차트를 정확히 코스닥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코스닥입니다. 우리는 요 차트만 그동안 짧은 것만 보기 때문에 과거에 2,900 갔었던 것조차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1000포인트일 때
코스닥은 2,900이었습니다. 사실은 290이었죠. 10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2,900이 된 거고요. 이때 코스피는 2배가 올라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도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국면이 4년입니다. 4년 동안 자세히 보시면 분홍색 선이 36개월 선이고요. 파란색 선이 10년 이평선입니다. 120개월 선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역배열된 국면이죠. 코스닥은 장기적으로 10년 선이 위에 있고 3년 선이 밑에 있는 역배열 국면의 침체 국면입니다. 그러면 이 4년 동안 560만, 450만 가면은 무너지고 또 450만 가면은 또 반등을 하는 이런 박스권에 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 꽈배기 과정을 푸는 과정이 지금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 내지만 지금은 점차 꽈배기 과정이 풀리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스닥은 코스피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먼저 가겠죠. 세게 가겠죠. 더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항공모함이라 그러면 코스닥은 쾌속정입니다. 회전 반경도 되게 짧아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세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건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주장했던 36개월 이평선 번번이 월중에 깨졌다가 월말에 회복을 했거든요.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 국면에 강세장의 주장은 급히지 않겠다. 예. 그러나 36개월 선, 즉 1936포인트가 있는 4월 말 종가를 한다면 지키기만 한다면 그건 유효하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중기적 추세를 얘기하는 게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월말 기준까지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자는 말씀이에요. 위문복 팀장과 함께한 위트 차트 퀀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위문복 팀장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